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4일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출근 첫날이죠. 그래서 모든 우리 국민들 출근하시는 분들 상당한 결의를 다지면서 출근하셨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선 코로나 걸리지 말자,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일 좀 잘 하자, 그리고 많은 좋은 덕담을 나누면서 오늘 하루 일과를 시작했을 것 같은데요. 문재인 대통령에는 상당히 참 기억하기가 어려운, 기억하고 싶지 않은 한 달인 것 같아요. 오늘 이준숙 전 MBC 대전방송 사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어요. 그리고 지금 야당에서도 문재인 대통령 어디로 숨고 있느냐, 지금 위기 국면이 계속되고 있는데 빨리 무대 뒤로 숨지 말고 나와서 확고한 대통령 입장을 발표해달라, 공격의 포인트를 계속 강력히 제고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민변에서는 추미애한테 입장을 밝혀라, 그리고 사과하라,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 추미애를 일격을 가하는 성명문을 발표했고요. 또 대법원장 김명수 누굽니까? 우리법연구의 대표를 지낸 사람이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그야말로 자기들 세계에 있는 사람으로 딱 대법원장에 앉혔어요. 그래서 선물 줬죠, 대통령한테. 이재명, 그 다음에 은수미, 이런 시장. 그런데 대법원장이 오늘 시무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이러한 이 법원에 대한 그런 이 입장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공격의 화살을 한번 또 날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오늘 오전에 나온 뉴스들을 쭉 보면 문재인 대통령에게 모든 화살이 집중되는 반나절, 첫 새해 첫날 오전이었다. 저는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코로나 사태의 심각성이 다시 한번 또 부각되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 드렸잖아요. 정세균 총리가 600명대로 떨어지니까 이거 3단계 정점을 지나고 있구나, 이제는 하강 국면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이거는 너무 성급한 판단이다. 정부 여당이 그동안 너무 성급하게 조금만 좋은 징후가 나타나면 그것이 하나의 추세인 것처럼 우리 국민들에게 발표해가지고 코로나 사태가 지금 이렇게 심각하게 만드는 1등 이 범죄 행각을 벌인 게 바로 정부 여당이다, 신중하라, 이런 평가를 보인 바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나오는 지표가 제가 마치 말씀드린 대로 똑같아요. 방금 4일 0시니까 오늘 새벽 0시 자정부터 나타난 수치에 의하면 1020명으로 확진자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다시 1000명대로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총 확진자는 64,264명이고요. 사망자가 981명, 그리고 격리 중에 있는 사람이 18,043명인 것으로 그렇게 발견이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확진 추세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서 특이한 것 중에 하나는요, 경기도의 확진 추세가 예사롭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순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을 향해서 추미애식으로 말하자면 돌려치기로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낙연 대표를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데요. 이 뭐냐면 추미애가 누굽니까? 동부구치소 사건이 계속 지난 11월 27일 이후부터 확진되고 있고 굉장히 불안하고 심각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했어요? 엉뚱한 불장난을 했잖아요. 윤석열 총장 몰아내는데 집중한 나머지 윤석열 총장 징계 다 물 건너가고 본인이 지금 사퇴, 지금 날짜만 지금 잡아놓고 날짜만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미 사표가 처리됐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재명 지사는 이낙연의 사면론을 즐기고 있고, 그리고 이낙연의 지지율 하락을 즐기고 있는 거, 이거를 빗대가지고 추미애식으로 돌려차기해서 이낙연 지금 내 대표를 비판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지금 일격을 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경기도 내 이 확진자 추세 심각한데요. 지금 신규 확진자가 오늘 기준으로 268명이 됐고 전체 누적 확진자는 15,433명입니다. 그래서 서울 지역 다음으로 지금 이 경기도에서 이 확진자가 대대적으로 늘고 있는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런 지금 이 수치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지사는 엉뚱하게, 물론 재난지원금 작년에 그거 갖고 재미를 단단히 봤죠. 그래서 현재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거를 즐길 때가 아니다. 여전히 긴장의 수위를 놓지 말아달라, 그런 얘기를 제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과 그다음에 경기 지역에서의 이런 그 확진 추세가 예사롭지 않다. 특히 경기 지역의 경우에 용인, 그다음에 수원, 이천, 광주 이런 지역에 있는 이 교회, 그리고 요양병원의 확진 추세가 상당히 심각하다. 그래서 이 요양병원의 확진 추세는 추미애가
지금 방치하다시피 한 동부구치소의 확진 추세와 비슷한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다 보니까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이 이 코로나 사태와 관련한 대통령의 직무유기 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그 이유는 작년에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안에 장애가 된다는 이유로 중국인 입국 차단 조치를 하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확진이 됐다. 그래서 이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서 국민의 건강과 그 다음에 이 건강권과 생명권을 무시했다. 그리고 코로나 확산의 책임을 신천지교회, 그 다음에 우파단체의 광복절 집회, 사랑제일교회에 전가했다. 그리고 민주노총의 좌파 단체 집회는 허용했다. 이런 이 논리를, 이유를, 사유를 가지고 고발을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여성 정치인 중에 지금 현재 서울시장 후보로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분이 바로 나경원 전 의원인데요. 나경원 의원이 지금까지 정치와 좀 거리를 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바로 서울시장 선거가 임박해 있고 너무 오랫동안 가만히 있으면 국민들한테 잊혀질 것 같다. 그래서 언론 인터뷰를 지금 대대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 나경원 의원의 걱정은 이 안철수 당 대표가, 국민의당 대표가 우리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단일화할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굉장히 걱정되고, 그대 인양 계속, 그래서 안철수 입장만 기다릴 수 없으니 국민의힘 안에서는 당 경선을 그대로 진행해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 이 경선 과정에서 잘할 수 있는 후보를 생각하면 결국 지지 후보가 바뀔 수도 있다.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면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요, 미국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국인 4명이 하원 의원에 동시에 당선이 돼서 그야말로 우리 한국계 미국인들의 정치적인 우위사항이 대대적으로 신장되는 그 선거를 우리가 봐왔는데요. 이번에 하원 의원에 진출한 의원 중에서 여성 의원입니다. 이 메릴린 스트릭랜드, 한국명으로는 순자인데요. 이분이 한복을 입고 오늘 연방 하원의원에서 선서를 했다. 이것이 우리 언론 보도로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 한국계 미국인이라고 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자신 있게 드러낸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다음에는요, 좀 애석한 뉴스를 좀 모아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생명을 잃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대표적인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 거기에 이 어나운서 출신이죠. 이 MBN 어나운서 출신인데 김주영 리얼미터 이사가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 그래서 이 김주영 리얼미터 이사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고정적으로 출연해 온 분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이 헬스장,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종 중에 하나가 바로 헬스 사업장입니다. 그래서 이 헬스 사업장, 노래방, 이런 데가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불만은 이 형평을 잃고 있다. 이런 점에서 굉장히 불만을 제기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헬스장 주인 한 사람도 갑자기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됐다. 그러면서 학원과 스키장은 되는데 왜 카페나 헬스장은 안 되나? 이런 불만을 남기면서 극단 선택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또 하나 굉장히 비보를 전해드리고 싶은 것은 이 황교안 전 대표의 측근이자 충북 도당 국민의힘 위원장이었던 윤곽금 전 지검장이 최근에 이 본인 주장은 변호사비를 받았다입니다. 2억 2천만 원. 그런데 그게 아니라 라임 측의 불법 자금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특가법 위반 혐의로 최근에 구속됐어요. 그런데 이 구속되어 있는 윤곽근 전 이 검사장의 딸이 오늘 오전에 부친의 신변을 비관하면서 투신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생명은 건졌는데 지금 현재 중태에 빠져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이메일을 통해서 아빠한테 매일같이 이메일을 보내고 있는데 보고 싶다, 같이 살자, 이런 이메일 편지를 보내오면서 이 본인의 부친이 지금 이렇게 정치적인 이 사안으로 인해서 구속되어 있는 현 처지를 상당히 비판해 왔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어서 이것도 많은 파장을 야기할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생후 1개월 됐을 때부터 지난 16개월간 방치되다시피 한 입양한 어린 아이가 이름이 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인. 이 정인이가 결국은 이 학대를 받다가 결국은 목숨을 잃었어요.
그래서 이 생부모, 양부모인데요. 이 양부모들이 임약을 한 애기입니다. 그래서 양부모의 학대를 지난 16개월간 계속 받아온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3번이나 경찰에 신고했는데도 경찰이 제대로 조치를 안 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어서 많은 지금 정치적인 논란이 야기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의 롱래 최고위원은 정인이법을 만들겠다. 그래서 아동학대 형량을 2배로 높이고 가해자 신상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진상규명을 통해서 책임자 처벌을 다해야 되겠다. 그리고 법과 제도 개선에 필요한 정치권의 역할을 찾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정인아 미안해 라고 본인이 자필로 쓴 종이를 들면서 챌린지에 동참하고 있다. 그리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치밀하지 못한 서울시 행정이 이 악을 방치하고 키워냈고 서울시 책임이 상당히 크다. 그리고 아동학대를 감지하고 신고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마련하고 학대 신고인에게 사후조치 상황을 공유하고 추가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고 또 서울지역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실태를 점검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 이 정인 양은 지난해 10월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병원에서 사망을 했고요. 이 양모가 상습적으로 폭행과 학대를 했고 또 양부는 학대 사실을 알고도 방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있고 양모는 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있어서 다음 주 13일 날 서울 남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번 이 정인양 사건과 관련해서도 이 책임자 처벌을 주장하고 나섰고 동부구치소 방역 실패도 역시 정부에 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는 보다 진솔되게 사과하라. 그러면서 당내에 진상조사 TF를 구성하고 국가 배상 청구를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다시 한번 저는 국민의힘에 당부하고 싶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 이렇게 대통령과 그리고 장관의 진솔한 사과 당연히 필요하고 요청해야 됩니다. 그와 동시에 국민의힘도 이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 반드시 동부구치소를 가라. 그래야 판이 바뀌는 그야말로 이 국민의힘이 중도 쪽으로 가까워오는 정치 싸움만 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민생도 국내 생명도 다 챙기는 그러한 이 대안 있는 정당이다. 신뢰성 있는 정당이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을 다시 한번 하고 싶습니다. 이번에는요. 조국 딸 이번에 지난 연말에 실기 시험에는 합격했어요. 그래서 7, 8일 날 이제 필기 시험만 합격을 하면 의사로서 이제 라이센스를 딱 받아가지고 의료 활동에 나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이 의료 단체에서 의사 필기 시험 받지 못하도록 법률적인 효력을 중지시켜달라. 이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과 관련해서 법원에서는 과연 이것이 민사소송감이냐, 사실은 민사소송이 맞는지 검토가 필요하고 오히려 이거는 민사소송이 아니라 형사소송법이 더 대상이 될 것 같다.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가 한국보건의료원 국가시험원 즉 국시원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추가 서류를 내달라. 왜냐하면요. 이 조 씨의 국시응시로 인해서 신청자인 소아청소년과 의사회의 법익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되었는지 설명이 되지 않고 있다. 단순히 공공복리의 침해라고만 주장하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좀 납득이 안 간다. 그러면서 그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국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행하게 돼 있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다투는 것이 행정소송의 대상은 아닌지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밝혀서 자칫 잘못하면 이 시험 필기시험까지 보게 되는 거가 아닌가 상당히 우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민변에서요. 추미애 법무장관 동부구치소 사태에서 무슨 조치를 취했느냐 진솔하게 사과하라. 이런 지금 성명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또 질문까지 했어요. 질문까지 한 7, 8가지 질문했습니다. 질문한 내용을 보면 교정시설 집단 감염 발생에 대응하는 매뉴얼이 있었느냐, 수용자의 이송 또는 처우와 관련해서 수용자의 가족에게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했느냐, 수용자가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는지, 구매할 수 있는 마스크는 충분히 공급되었는지, 외부 진료가 필요한 기저질환 수용자의 외부 진료 여부, 그 다음에 양성 판정자 8명을 함께 특별 격리동에 격리한 사실, 밀접 접촉 의심자 100여 명을 강당의 밀집 상태로 방치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교정시설에 대하여 이루어진 서신 등 발송금지 조치 현황과 법적 근거, 창문 등으로 수건 문서 등을 내밀며 구조를 요청한 수용자들에 대해 징벌 및 처벌이 부당하다는 지적에 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민변은 정부 여권에 지금 상당한 이 인물들이 진출해 있는 가장 친여 성향이 강한 이런 변호사 단체인데, 이 민변마저도 추미애 이런 조치를 내는 걸로 봐서는 추미애에 대한 지금 이미 직무유기 조치로 고발돼 있잖아요. 곧 법적 처분을 면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민변에서는요, 이 7, 8가지 질문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보면서 추가적으로 법적인 고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민변이 해야 할 과제 중에 하나다. 저는 그런 거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요, 김명수 대법원장 오늘 이 시무식에서 한 얘기를 보면 결국 요즘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정경심 재판을 계기로 해서 이미 판사 탄핵 운동이 벌어지고 있고요. 여권에서 지금 난리가 났는데 무려 지금 한 거의 2주가 지나서야 입장을 발표했어요. 뒤늦은 등에 떠밀리는 이러한 입장 발표이기 때문에 과연 진정성이 얼마나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어떻게든지 뒤늦게나마 한마디 하고 나왔어요. 뭐라고 했느냐?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는 부당한 외부의 공격에 대해서 의연하고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 이 청원운동과 관련된 입장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미 이 윤석열 총장의 판결과 관련된 행정법원 판사들에 대해서 비판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여당에서는 사법개혁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사법이 정치화되어 있다. 이렇게까지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우 뒤늦은 그야말로 뒷박자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한번 음미해 볼 필요는 있고, 뒷박자지만은 이 김명수 대법원장은 본인이 시무식에서 밝힌 메시지대로 이제 이행하는 거, 시행하는 것만 남아있다. 그래서 오늘 발표 추가적으로 한두 마디만 제가 소개시켜드리면, 사회 각 영역의 심화된 갈등과 대립이 법원으로 밀려드는 현상이 지속하고 있다. 갈등이 사건화되어 법원으로 올 때 법관에게는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할 무거운 책무가 주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법원장의 경우에는 세간의 주목을 받는 사건처럼 법관이 짊어지는 부담이 적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헌법상 책무를 이행해야 하는 독립된 법관의 사명감으로 부디 그 무게와 고독을 이겨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고요. 대법원장으로서 헌법적 책무를 항시 잊지 않겠다.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는 부당한 외부 공격에 대해서 의연하고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앞으로 여권에서 또 청와대에서 이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발언이 나올 경우에 과연 김명수 대법원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대응책을 취하는지 우리 국민들이 제대로 이제는 지켜볼 것이다. 이런 무거운 압박을 느꼈으면 하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박범계 오늘 이 자기 문중 재산을 지난 8년 동안 신고하지 않은 문제가 지금 대대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그것을 덮기 위해서 이런 중대한 메시지를 내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혹이 들어요. 오늘 뭐라고 했냐면 좋은 검찰 인사를 하도록 준비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검사들이요, 검찰 개혁에 동참해 달라. 검찰 개혁의 마무리 투수가 되겠다. 그리고 동부구치소에 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청문회를 통과한 후에 대책 실천에 나서겠다. 이런 지금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이걸 보면 과연 지금 이렇게 시기적으로 볼 때 이 박범계가 8년간 6,000평의 땅 재산 신고 누락에 대한 이 강력한 여론의 반발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큰 이 어젠다를 의제를 들고 나온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을 떨쳐버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박범계 반드시 해명하고, 이 해명으로 끝날 게 아니라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되겠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자실에서 얘기한 걸 보면요, 박상기, 조국, 추미애 이르기까지 검찰 개혁과 관련된 제도 개선이 많이 진전됐다. 공수처 출범을 목전에 두고 수사권 개혁이 있다. 형사 공판 중심의 조직 개편도 있었고 인권 침해 수사를 위한 환경도 갖춰졌다고 생각한다. 검사들도 검찰 개혁에 동참해달라. 검찰표창법상의 검사 동일체 원칙은 개정됐으나 여전히 상명하복 검찰 특유의 조직 문화가 있다. 검사들은 준사법기관으로 대우해달라고 요구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원화된 민주사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어야 하고 외부와의 소통도 있어야 한다. 저는 그것을 공존의 정의라고 이름 붙이고 싶다. 그중 으뜸은 인권이다.
우리 사회 공동체가 모두 받을 수 있고 공존할 수 있는 정의해야 한다. 검사들과 사회 구성원들이 이야기하는 정의가 다 다르다. 보편 타당의 정의 원칙을 말씀드린다. 저는 인권의 원칙이 공존의 정의 첫 번째라고 생각하고 이 화두를 갖고 검사들을 만날 생각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검찰 개혁을 주체로 검사들 입장을 경청할 것이다 라는 말을 하면서 법심을 경청할 생각이다. 검찰 개혁에 검사들이 동참해달라. 조직 문화 개선에 스스로 주체가 돼달라. 그러면서 검사들의 검찰 개혁 동참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그리고 이 임야 6,000평 누락과 관련해서는 이유 불문하고 불철이다. 송구스럽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큰 일들이 지금 많이 또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여러분들께 그야말로 정론으로 분석해 드리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